빨간색 됐니? 네. 땡큐. 자, 어차피 가연이만 제공받을 영상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널널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클리닉 가서 안 가져오신 분? 책에 끼워 놓은 걸 했었는데 두둔 두둔 몇 턱고지? 9억 걸 거야. 이따가 그거 할 거니까 가고 계시면 됩니다. 자, 현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건 단 하나. 여기에서 문제에 필요한 정도로 시간 아끼기입니다. 뭐 먼저 봐라? 문제 먼저 보라는 겁니다. 문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문제부터 봅시다. 5시 40분까지 졸리지 않아서 FM을 했는데. 아 새벽이요? 아니 방금까지 FM 모바일로 FM을 했는데 5시 50분부터 졸리더라. 짜증나. 옛날에는 그 축구 감독 게임을 하면 그 약팀을 하거나 아니면 FM 무직으로 시작하는 거 좋아했거든. 그 막 저기 덴마크 2부 리그에서 막 제2호고 그거는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기 뭐 스웨덴 리그 이런 데 가면 이게 이케아 가구 이름인지 축구 선수 이름인지 그러면서 막 나중에 몇 부 리그 가는 걸 선호했는데 이제는 진짜 짬나는 시간에 다른 거 다 해놨을 때 잠깐씩 게임을 하니까 강팀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발렌시아 상대로 2대1 승리하고 왔습니다. 오늘 레알입니다. 크로스 바로 부상당한 거지. 부상 병동이야. 큰일 났어. 켜자마자 종아리 부서짐 막 이러면서. 뭐 우리는 공놀이 잘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공놀이 돈 받기 좋아요. 남학생들은 조금 더 큰 공놀이를 할수록 돈이 잘 되고 여학생들은 저기 4년마다 열리는 공놀이 할수록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아요. 신유빈이 우리 합친 것만큼 나중에라도 우리 합친 것만큼 이미 벌었지 않을까? 쉽지 않아 걔 이기기. 그치, 나한테야 너무 어린애지. 너네한테는 누나 언니구나. 04일걸? 20살이긴 하네. 22살 아니야? 아니 21살. 우리 20살 안 보이던데? 엄청 어려 보이던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잘 버시길 바랍니다. 그때 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있어가지고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 월급은 잘 안 올라요. 때문에 꼭 성공하려고 여기 있는 거니까요. 자, 11번부터 보면요. 처음에는 뭘 서술상의 특성을 묻는 문제죠. 일본에 풍자적 어조가 있는지.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냐 이 분필은? 실제로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풍자적 어조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인물의 주관적 판단이 있는지. 이거 선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 자, 그리고
3번에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비극적 분위기 반전이 있는지. 과장된 말과 행동. 진짜 다른 분 들어갈까? 나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남의 거잖아 이씨. 가끔 분필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학원어머 말고. 하구로모를 살까 했는데 보통 하구로모 있으신 분들은 저기 책상에 한 3박스씩 막 사러 오시더라고. 수학생들 특히. 왜냐면 수학은 압도적으로 칠판에 많이 써야 돼가지고. 근데 국어쌤 중에는 그 누구도 하구로모를 쓰지 않아요. 굳이 내가 도담점에서는 특히 쓸 이유가 없는 게 아직 칠판이 살만해. 아마 너네 졸업할 때까지는 칠판이 살만할 거야. 그 뒤에 가면 저기 칠판이 물을 먹어. 칠판이 물을 먹으면 고운점에서 들었을 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투명색이 돼. 드르륵은 여기서 돼. 이건 돼. 근데 투명색으로 분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학어로만 버틸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여러분들 보시는데 불편 없으시면 저는 그냥 이 분필 쓸게요. 무료로 주니까요. 노현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는지. 자, 4번은요. 감각 자연에 대한 묘사로 환상적 분위기 있는지. 그냥 자연 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게 낫죠. 자, 5번은요. 장면 전환이 빈번한지. 이런 거 확인하시라는 거죠. 자, 12번에는 어차피 A에서 E에 집중하라는 거고요. 13번은 소망이나 욕구가 충돌되지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야?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14번에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 있죠. 하숙 방법, 사진관. 옛날의 모습과 되게 둘 다 많이 바뀐 공간이죠. 하숙방과 사진관. 하숙은 지금도 큰 대학 가면 있어요. 큰 대학 근처. 지방 거점 국립대라든가 그 지방에서 조금 치는 대학들. 서울에는 뭐 워낙, 왜냐면은 서울에 대학교 바로 옆에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서울대 제외하고요. 반값이 비싸. 반값이 엄청 비싸서. 서울대는 왜 제외하나요? 하면 그나마 살만한 자취방 이런 데는 관악구 신림동 그쪽인데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죠. 그래서 다른 데는 솔직히 되게 비싸요. 저기 신촌 비싸고요. 안암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뭐 회화 이쪽은 말 안 해도 알 거고요. 그래서 다들 좀 비싸가지고 서울은 그냥 안에서 다닐 텐데, 그래서 하숙 이런 거는 서울 하숙은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 이런 거 보신 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데 꽤 남아 있어요. 저기 신촌에서 홍대 쪽 저기 뒷골목 가면은 진짜 그냥 가정집에 하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 쾌적해집니다. 솔직히 대전 진짜 개쾌적해요. 충남대 근처 자취방 이런 데는 이제 살아남기 위한 월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엄청 올려서 넓은 방 기준으로, 넓은 기준으로 분리형 올해 엄청 올려서 월세가 40이에요. 엄청 올려서. 서울에서 40 하면 어떤지 아니? 10년 전 45만 원짜리 월세방에 내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가봤는데 그것도 비싼 데도 아니야. 동대 입구 동국대학교 근처에
일단 이불이 꺼지지 않아. 집 안에 있어. 방은 하나고 분리형도 아닌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 이 불만 안 꺼지냐? 아니야. 그 코너 같은 데 가보면 미니 소화전 있지. 이거 삥 누르는 거 빨간 불. 들노? 그게 현관문 옆에 있어. 아불 반짝반짝. 그 빨간 불. 그것도 켜져 있어. 그것도 못 꺼. 비싼 거 어차피 현관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개발가. 그러고 벽이 지금 이런 벽도 물론 옆에 수업 중이니까 지금 내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런 소리가 나거든. 이런 소리가 나면 옆방의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린다는 얘기야. 방음제를 깔아. 우리 강의실도 지금 옆방에 수업하면 들리죠. 근데 거의 다 이렇긴 해. 이 정도 벽이긴 해. 근데 이 정도 벽이 아니고 벽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술에 취했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불룩해. 이렇게 약간 불룩해. 그래서 그 불룩한 부분 중에 어디 이렇게 뚝 넣으면은 내가 그걸 친구들 집에서 해봤거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약간 재벌들이 고시원 놀러 간 전몽준 마냥 훅 했는데 훅 들어가 어느 정도. 근데 그랬더니 퉁 소리가 나는 거야. 잘라고 이제 누웠는데 야 너무 했다 이러니까 친구가 이걸 가리자고 얘기했는데 귀찮아 이러면서 안 가리고 오묘하지 않냐 이 집은. 녹색 불과 빨간색 불이 합쳐져서 오묘하지 않냐 이 집은 해가지고 아니 그래 이랬는데 퉁 소리가 나서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퇴근하면서 벽에 가방 던지는 소리 지나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래 구체적으로 뻥을 치냐 이랬는데 어제 아유 이 소리가 나. 진짜 그랬어. 충격받았잖아. 그 정도로 그냥 판때기 정도 대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냥 방음제 대신에 단열재 대신에 판때기를 대놓은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쉽지 않아. 그 반지하는 아니었거든요. 반지하는 아닌데 화장실이 그 발코니 나가서 세탁기 있고 화장실이 하나 올라가야 돼. 보통 집에 화장실은 똑같거나 살짝 내려가잖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같이 간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거기 계단에서 이렇게 나는 못 간다 이러고 있고. 아 근데 그래서 얼마 주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대학 신입생 때니까 2013년에 1000에 45 주고 있다. 집 전체 하면 요 강의실 넓이쯤 될걸? 화장실 발코니 합쳐서 현관문까지 해서 부엌도 해서. 근데 1000에 45불. 와 나는 그때 충대는 그때 얼마였냐면요 100에 30, 200에 30 비싼 방 200에 35 하면 200에 35 산다 그러면 대저택 사냐 막 이러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투룸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서울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서울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면 학점 잘 따면 기숙사 집 먼 순서부터 넣어주거든요. 학교 기숙사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거나 아니면 서울 가시면 조금 밖으로 나오면 돼요. 물론 나는 못 일어난다 그거는 깝이고 근데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좋고요. 그럼 핫플에 사셔도 됩니다. 괜히 건대 입구 이쪽 가서 사셔도 되고 학교 근처에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싼 데는 보통은 본캠 쪽이 아니고 본캠 쪽은 수요가 많아서 너 아니어도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시면 그 캠퍼스가 살짝 벗어나 있고 병원 근처라 가지고 그 근처에도 또 단기방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방값이 무서워 서울에 가지 않겠다 핑계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숙을 잠깐 살아봤었어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다 원룸하숙입니다. 내 방 따로 있어. 도어락도 있고 주인집에선 1층에 있는 주인집에선 밥만 줘. 식사 시간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 밥 먹기 어떻게 식사 시간에 맞춰요 대학생이.
그래가지고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냥 자취하러 나왔습니다. 사진관도 요즘은 되게 달라진 공간이죠. 예전에는 그냥 8월의 크리스마스 보신 분? 영화 아그저 한석규 나오고 5개 나온 시문화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 거기가 사진관이죠. 옛날 사진관은 그냥 아저씨가 혼자 조명 든 다음에 여기 보세요 퉁 찍는 거. 근데 요즘은요, 뭐 네이버 예약 달별로 유명한 사진관이라 일단 이름 걸면 안 되더만 스튜디오 해가지고 그냥 아예 뭐 그냥 흰색 다 깔아놓고 거기서 막 찍든가 그러던데. 네, 그래서 파수관과 사진관에 대한 결국은 주인공이 이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읽으러 가봅시다. 자, 11에서 14. 미안, 학생들의 대화는 뭔 학생들의 대화야.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겠죠.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시나요? 그치. 학생들의 대화 아니에요. 자,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자, 까맣게 멍들기 시작한데 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도시가 까매진다라는 건 어떤 발전을 하면서 아스팔트나 건물이 들어섰는데 보통은 검정색, 회색 계열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시간이 흐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런 건 앞뒤 맥락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읽어 나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보통 지방도시들이 이렇죠. 대전도 저기 바깥쪽으로 신탄진 가까이 대덕구 나가야 공장지대가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저기 좀 특이한 곳 하나와 그 다음에 너무 커서 아예 외부 도시로 공장이 벗어나는 곳 하나가 있죠. 어디냐면요, 서울이랑 부산은 너무 커서 아예 광역시 외부 쪽으로 공장이 빠져나가는 상태고요. 반대로 울산은 공업단지가 도시를 키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반대겠죠. 그지? 아니 왜 울산에 해수욕장 이런 게 잘 없는 이유가 현대중공업이 일단 먹고 있잖아. 그래서 저기 울산 축구단 거기 들어가면은 영입하면은 맨날 크레인에서 사진 찍더만, 조선소에서 사진 찍고 영입 오피셜 거기서 찍더만. 울산 애초에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봉직하는 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 바쳐 일하다를 봉직하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안 쓰는 이유 왜? 한 몸 바쳐 일할 겁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취직하신 다음에 몸뚱아리를 불살라 일할 겁니까?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근데 누가 안 나와요? 나가 안 나오죠. 그렇지, 나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은 3인칭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인칭인데 전지적 작가의 등장을 부른 적이 없죠. 그러면 이 3인칭 서술을 하는데 전지적 작가인지 관찰자인지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물론 당연히 지금 계신 모든 선생님들보다 훨씬 조금 선배될 때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신원보증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야 취직할 때 취직도 되고 정상적으로 또 뭐가 되냐면 모든 일을
안 도망간다는 전제하에 맞게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편의점 알바를 한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사장이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 야, 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마감 때마다 내가 널 지켜볼 거야. 이거. 바로 글 쓰죠. 그렇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플랜이 바로 올리죠. 인간을 믿지 않는 회사 별점 1.7점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신원보증이라는 제도 왜 필요하냐? 옛날에는 정말 진짜로 돌아다니다가 남의 신원을 빌려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래서 신원보증인으로 제일 좋은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어디 도망 안 가고 거주도 확실하고 이 사람 이름이 얘 거가 맞으니까 일 그냥 시키면 돼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없으면 믿음이 안 가겠죠. 그치? 그럼 신원보증인은 뭐다?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신원보증인 이장님이 이 양반 얘는 안 도망가 성실한 청년이요 이러면 그때부터 신원보증이 되는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에 시제를 막아놓으면 주인은 금고에 현금을 해왔다. 시제 점검하는 거죠. 시제 점검. 편의점 알바들이 맨날 힘들어하는 것. 여기서 비면은 막 자기 돈을 메꾸니 점장님이 메꿔주니 맨날 이런 것들 글이 올라오잖아요.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와 주인이 해인 현금이 맞맞아 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은 일을 시켜주긴 하는데 병일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주인이 금고문에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 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수구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그럼 뭐예요? 빡세게 일하는 거죠. 허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걸어가다 보면 왠지 사람이 하늘 본다니까 하면서 약간 쓸쓸한 것도 같고 호젓하다는 그래서 여기에 약간 후련함과 현타의 집합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어휘 현대소설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켜며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고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모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인도 꾸준히 불쾌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병인의 처지가 불쾌감을 확실히 유발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건 맞죠. 삶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꽤나 괜찮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사 이런 데서요. 고등학교는 그런 거 안 하지. 재정 감사 이런 거 안 하잖아. 학생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회계나 이런 뭐라 그러냐 학생 회장단이 있으면 회계부 이런 건 없잖아. 있어요. 있어? 영수증 관리 이런 거에? 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감사분류관이 딱 좋은 자리입니다. 감사분류관이 딱 좋은 자리. 대학생 대변인. 우리는 회장단 탄핵하려고 청문회 들었어요. 영수증이 다 간이인 거예요. 미친놈이. 간이 영수증은 뭐냐면 사장님이 그냥 펜으로 써주는 거야. 포스기에서 나온 영수증이 아니고
팬들로 그냥 얼마 나서 얼마 받았어. 사장님 사인. 그러면 뭐 하기 좋냐면요. 잡지. 선생님 저희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20만 원이 나왔어. 사장님 35만 원으로 긁어주세요. 그리고 15만 원 받는 거. 영수증은 35만 원으로 나간 거지. 15만 원은 내 주머니로. 예, 가장 스탠다드한 횡령이에요. 걸리기 제일 좋은 횡령이에요. 네, 그래서 간이영수증 비율이 일정 그걸 높아버리면 지적 들어옵니다. 재정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사범대 협회장단이 100이었어요. 간이영수증 비율. 미친놈들이 쓴 모든 게 간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대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앞에 딱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 해명하세요. 진짜 그 국회에서 막 법사위나 과방위 요즘 난리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막 우리가 손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몇 명이 뭐를 하셨길래 30만 원 넘게 나오시냐고요. 그럼 어디서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난거리인데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저 사람 좀 하지 않아요? 부를 거지네. 뭐지? 저희 라브라고 깔았나? 그래가지고 책임은 그래서 안 지는 게 편하긴 해요. 나는 그래서 월급쟁이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얘는 불쾌하긴 한 거죠. 왜? 책임 없는 거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주인이 남아보면은 저 새끼가 현금을 주머니에 넣진 않았을까? 이런 표정으로 본다면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주인이 이러한 감식을 처음 얼마 동안에 신원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믿어온 자기를 그래도 써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일리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원보증이 없는데요.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단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믿어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주인공에 뭐가 있어요? 주인공에 신경을 하고 있죠. 언제 튈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일자리를 주다니 이러고 있다가 아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돈 안 털어먹을 거 좀 믿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량 근자의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도 친 바위를 부담고 이마를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자, 니체가 저벅저벅 걷다가 갑자기 머리를 바위에 붕붕 박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니체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소설 중에 여러분들 되게 여담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읽다 보면 정신분이 올 것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상의 소설들이 모의고사나 내신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읽다가 진짜 좀 같이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야 미친놈인가? 네 까지 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니체 얘기? 얘 철좀 읽어본데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짝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그럼 나는 활자 뭔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산다. 아니면 내 천성이 활자를 멀리하고는 못 산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즘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버겁다는 얘기죠.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바로하여서 풍겨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리는 생각하였다. 책 읽고 이런 취미생활 하는 거 진짜 개바쁠 때는 그것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엄청 바빠 오늘 아니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이런 걸 보러 못 가겠더래. 특히나 너 시험 기간에 쉬는 날에도 영화 보고 이런 게 왜냐면은 머리가 그쪽으로 이거 진도 끝냈고 애들이 이거 부족했고 수업 준비까지는 했고 이것 때문에 새로 막 어떤 스토리가 들어온다는 게 되게 버거워. 특히 국어쌤들은
새로 스토리가 들어오고 막 문학적으로 막 되게 의미 있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여학원 가면 불 딱 끄는 순간 졸려 이러고 있어요.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 세모 분위기 형성하겠죠. 왜? 앞에 지루하다고 했으니까요. 오른쪽 페이지에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즘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빛발에 씻기며 서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가방에 이거 끼고 오는 사람 처음 봤어. 안 쏟기게 조심. 오 마이 갓. 뭐야 물밖에 없잖아. 나랑 똑같은 처지잖아. 저 하늘 저쪽에 뭐 있어. 하연이 앞에 있어. 케이스가 반풀이니까. 오 멋있다. 오 쏟을 뻔. 아 이거 있어서. 고운점에 백다방 빨리 생기기 기원하는 중. 고운점 1층에 그 응급실 떡볶이 사라지고. 컴포즈 아니에요? 백다방 고운점. 고운점. 아니 나는 그 누가 이런 거 있길래 컴포즈인 줄 알았어. 뭐라고? 고양이 하나씩 너 앞에 고양이 카페가 있었어? 상가했지. 거기 고운동에 닭강 근처. 근데 거기 영어 많아던데. 닭강 없어졌어. 진짜요? 거기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 후라이드로 들고 아무것도 노 소스 후라이드로 들고 가가지고 그걸 먹어? 네, 저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아요. 그때 처음 알았잖아. 그 밑에 살아있는 거 이디야 사장님 그 백다방 딱 공사 시작하고 3일인가 쉬식 내부 수리로 쉽니다 이렇게 놓더니 3일 뒤에 내부 수리 하나도 안 된 채로 열시던데요. 그냥 빡쳤나. 아직 가격 경쟁이 안 되지. 이디야 저 사이즈면 저보다 조금 작은 게 이 사이즈가 4,200원인가 그러네. 이디야 백다방 1,800원인가요? 이게 4,000원 줄 거예요. 저건 완전 전보고 저게 더 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면 나가는 게 근데 항상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는 기존에 카페 하나 있는데 들이받고 오더라 근처에. 전략인가? 여기도 파스쿠치 있잖아. 여기 프라이드 1차에 너무 비싸서. 거기 너무 비싸. 컴포즈에서 3번 먹을 수 있어. 근데 컴포즈보다 파스쿠치가 커피가 압도적으로 맛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15쪽 2문단 읽고 있습니다. 뒤에 누각 밑에 읽을 거예요.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육친, 보통은 아버지 얘기합니다. 육친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버지 얘기예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이 뛰어오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적 없는 하숙방에서 와 그러면 모기도 있고 빈대도 있고 벼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숙방.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린 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면 하숙방은 어떤 공간일까요? 하숙방은 현실의 공간이죠. 그지? 현실 삶의 공간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끌리듯 사진관으로 갔대요. 그 사진관은 어떤 공간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짜증나서 어디 뭐 카페로 갔어. 그럼 카페는 나에게 현실에서 집이란 현실에서 살짝 벗어나게 해주는 뭐가 돼요? 무슨 처? 도피처가 되죠. 그치? 사진관은 도피처의 확률이 매우 높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한담이 뭐냐면 한가로운 대화예요. 너네도 공부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듯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일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필요해. 이게 한가로운 담소 한담이에요.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취에서 나는 흥을 향락 즐겨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을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는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터디 카페에 책 펼쳐놓고 밑에 베라나 이런 데 가서 수다 제끼는 겁니다. 요화정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든가 아니면은 남학생들은 진짜 머리 한 번 딱 식히고 이제 피파 한판 긴 이래가지고 스터디 카페에 책 펼쳐놓고 근처 PC방에 딱 1시간만 넣어 오케이 하면서 그래서 라면을 시키다가 문득 그 녹색 밭에서 공이 굴러다니는데 순간 다 다음 주 시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다 다음 주 시험이다 나 그냥 몰수표 할게 하고 나갑니까? 소환사 한 명이 협곡을 떠났습니다 합니까? 아니죠.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묻어둬요. 마찬가지겠죠.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왜? 그냥 시원하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입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푸 마셨다.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마음이 심란해. 나는 술잔을 비웠어. 이 양반 떠드느라 술을 안 마셔. 집어서 쓱 마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수로 돌아가는 병인들은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함으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길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엽떡을 먹든 카페를 가서 수다를 떨었든 피파를 했든 다시 스카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도 놀았어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아직 더우니까 머리 식혀야지. 시원한 거 먹었어야지. 배고팠으니까 어차피 밥 먹을 시간에 PC방 갔다 온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스스로의 죄책감을 누르는 거예요.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거 왜곡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사가 자꾸 생각나는 병일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잔 집어서 마셔준 것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꺼도 되겠다? 무슨 병이야? 땡큐.